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j2kb2do.com이라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테스트를 하면서 간단하게 어떻게 쓰면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쓰는 거는 모바일이나 PC나 별로 상관없고요. 편하신 기기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는 여기 적혀 있다시피 j2kb2do.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회원가입을 하는 거는 간단해요. 이름이랑 이메일 적고 인증 누르면 이제 제 메일 주소로 인증 메일이 하나 날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을 하신 다음에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로그인이 바로는 안 될 거예요.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정 생성 후에 관리자 승인이 필요한데 관리자는 바로 접니다. 관리자를 승인을 넣은 이유는 이제 JKB 아닌 인원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거쳐서 계정 활성을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다 승인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모바일로 관리자 계정 접속해가지고 승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지금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다 로그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다음, 개인 목표 이제 등록을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개인 목표 등록만 있을 거예요.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모다리 하나 뜨고 1번 목표랑 2번 목표를 이제 입력을 하셔서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목표 마감을 하기 전까지 개인 목표 수정도 여기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목표 등록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증거 등록을 할 수 있게 제가 시간을 짜놨고요. 이제 개인 목표 증거 등록을 해서 1번 목표 증거랑 2번 목표 증거 그리고 파일 이미지를 2개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목표를 등록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이 증거 등록한 자체가 안 뜨고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뭐 증거를 잘못 올렸다. 그러면 개인 목표 증거 수정도 가능합니다. 수정도 가능한데 일단은 관리자분이 승인을 해주셨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뭐 이미지를 삭제한다거나 내용을 바꾼다거나 할 수 있고 이 증거 칸에는 이제 여러 줄도 입력 가능하고 링크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효주님이 개인 목표를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이제 올라간 개인 목표랑 증거를 효주님이 쫙 대시보드 형태로 쫙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관리자 계정만 가능하고요. 이제 개인 목표 담당 크루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완료나 부분 완료 처리를 하면 이제 거기에 그 이제 사, 그 처리가 된 사용자한테는 완료 처리가 됐다, 부분 완료 처리가 됐다. 그런 식으로 알림, 그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표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목표 등록 기간이랑 증거 등록 기간 다시 리마인드를 드리면 개인 목표 등록은 이제 스터디 시작할 때부터 월요일 자정 전까지. 증거 등록은 화요일 이제 자정부터 스터디 시작 전까지 하시면 되고 그 뒤로는 올리고 싶어도 이 사이트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멤버들의 목표가 궁금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다른 멤버들의 목표라는 칸을 하나 만들어 뒀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목표를 올렸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목표는 이제 특정 인물을 찾아서 보 목표를 보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익명으로 올라가게 해 놨습니다. 그다음 미팅 도장인데요. 미팅 처음에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 미팅 주제를 새로 선정해야 된다고 알림이 뜨고 설정 페이지로 하나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제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주제를 이제 저희가 미팅 주제를 하나만 하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 팀장은 꼭 서브젝트 해당 서브젝트를 골라 주시고, 그리고 팀장을 2개 맡으신 분, 대표적으로 저가 있는데 저랑 서한 님이 팀장을 2개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팀 하나 미팅 도장을 이제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미팅 도장 자체는 모두가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단 수정은 이제 처음에 작성한 사람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그냥 미팅 도장 현황에서 미팅 도장 열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고르시면 되는데, 고르신 미팅에는 꼭 참석을 하셔야 출석을 처리할 수 있겠죠. 자, 미팅 도장에 이제 스터디 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스터디 1차 출석이랑 미팅 도장 등록이라는 칸이 있는데, 스터디 1차 출석은 눌러서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 미팅 도장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팅이 끝나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첫 시행이기 때문에 스터디 1차 출석을 제가 좀 넉넉하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출석 자체는 이제 3시까지 되니까,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는 3시까지 되니까 그 뒤로는 지각이고, 더 늦으면 이제 결석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은 천천히 눌러주시면 되고, 제가 이거 발표 끝나고 가입하신 분들도 따로 계정 활성화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은 주제를 고른 사람들의 목록이 여기 쫙 뜨고요. 그래서 참석 여부를 설정을 해서 미팅 내용, 목표, 이미지 올려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팀장분들은. 미팅 도장은 수정도 가능하고요. 이제 올라간 미팅 도장은 이제 출석 담당 크루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미팅 도장 현황에서 어떤 미팅 도장이 올라갔는지, 미팅 도장의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8주차에 이제 이거를 샘플로 올려놨던 건데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팅 도장 현황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그 주차에 어떤 미팅 도장이 올라왔는지, 미팅 도장은 미팅 도장이 아직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참여한 미팅 도장의 경우에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미팅 도장 등록 시간인데요. 미팅 도장 등록 시간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잡았거든요. 토요일 11시까지예요. 어차피 미팅이 끝나면 아무리 늦게 끝나도 4시잖아요. 4시 내지 좀 늦으면 4시 반. 이렇게 되니까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미팅 도장을 제 시간에 맞게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제가 만든 거라서 좀 오류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j2kbtodo.com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이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방송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리 들리실까요? 네, 화면 보이시는 걸로 생각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개발 커뮤니티에서 기획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 직장 생활 하시거나 프리랜서 하시면서 기획자들을 좀 많이 만나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획자가 기획자 입장에서 기획자가 뭐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거나 좀 들어보신 경험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시간 내가지고 한번 발표 한번 해볼까 생각하다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좋은 기획자가 뭘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은 보통 기획자라는 게 회사에서 개발자나 디자이너들하고 회사 사이를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밥을 잘 사주는 기획자가 제일 좋은 기획자이죠. 그리고 기왕이면 회식도 많이 하면서 술도 많이 사줄 수 있으면 좋은 기획자일 것 같고요. 또 SI 업체라든가 그런 프로젝트 기반의 업체에서는 사업비를 잘 타오는 기획자도 좋은 기획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개발자의 언어로 회사에다가 직접 얘기하시기는 힘드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한번 통번역 과정을 거쳐드리는 기획자가 좋은 기획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회사에서는 대체로 매출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경영진들의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중간에 잘 통역을 해주는 기획자가 좋은 기획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좀 팀 입장이나 개인 입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조율을 잘하는 기획자가 좋은 기획자이겠죠. 근데 사실 최근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자체가 좀 많이 대중화되기도 하고 또 디자이너 툴이라든가 프로그래밍 툴 자체도 많이 쓰기가 편해진 상황인데 지금 상태에서 기획자라는 직군 자체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다가 오늘 한번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획자에 대한 일반적인 그 스테레오 타입인데요. 그냥 하나씩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자가 문과생이냐? 사실 예전에는 문과생들이 기획자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이라 하면 한 10년쯤 전 얘기라서 연식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여튼 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문과 출신의 개발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높은 성과를 거두시기도 해서 꼭 뭐 문과생의 기획자이냐라고 하면은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앤디, 네. 혹시 화면 잘 안 보이시나요? 아,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뭐 머천다이징 디렉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기획자라고 하면 특정한 제품 카테고리를 맡아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직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PM이라고 썼는데 프로젝트 매니저로 보통 얘기를 하고요. 또한 뭐 짧은 기간이나 긴 기간 동안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획자가 그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는 경우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나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기획자가 사측이냐 또는 뭐 경영진의 스파이 같은 거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주저리주저리는 다 넘어가서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랑 협업하는 부분에서 기획자를 이렇게 쓰시면 좋다라는 좀 내용입니다. 이거는 기획자 입장에서 쓴 거니까 거꾸로 반대편에서는 개발자 분께서 기획자를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로 기획자는 알아듣는 척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코드라든가 서버가 돌아가는 거라든가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획자 입장에서 좀 요청드리는 거긴 한데 알아듣는 척 할 때는 '아 제가 모르는데 알아듣는 척 하는구나.'를 아시더라도 약간 좀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모르는 걸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ERD라든가 뭐 워크플로우라든가 개발자 입장에서 편한 그 툴들이 있으신데 기획자 입장에서 아무리 잘 알아듣는 척하고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플로우가 끊기거나 또는 이해를 못하는 어떤 오류들에 대해서 모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자 입장에서 요청드리면서 동시에 개발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해하지는 않으셨다고 생각하면 좋겠는 거는 모르는 걸 요청을 드리더라도 '아 이런 건 쪼금 채워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 2, 3, 4, 5 번이 거의 순환되는 그 회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인제 알아듣는 적 피드백을 받다 보면은 프로젝트나 서비스를 실제로 오픈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뭔가 예상치 못한 동작들 때문에 그 서비스가 안 돌아가서 딜레이가 되거나 깨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번은 늘상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 번이 인제 좀 재밌는 패턴인데 이직이 잦은 편입니다. 개발자분도 비슷하시겠지만은 기획자도 이직이 좀 잦은 편이긴 해요, IT 업계에서는. 그래서 작년에 하던 일을 올해는 다른 회사 가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잘하면 좋겠지만 다른 회사 가서 더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개발자랑 협업하는 게 그 기획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역으로 개발자분들께서 기획자라는 직군한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라고 물어보실 때 가급적이면 개발자 언어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일상 언어를 써서 얘기를 해 주신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기획자는 또 디자이너랑 협업을 해야 되죠. 근데 사실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개발자분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좀 편한 편이었는데 디자이너분들하고 협업을 할 때 사실 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디자인 감각이 제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또 어떤 내용을 시각화해 가지고 사용을 할 때 그 소위 말하는 필링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디자이너분들이 여러 가지 툴을 통해 가지고 협업을 하시고 퍼블리싱 전 과정에도 개입을 하신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뭐 포토샵, XD, 제플린 같은 툴들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마법스러운 어떤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그 프레임 있잖아요. PX라든가 DP라든가 그런 포인트 관련된 내용들은 항상 설명을 해 주시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개발자분과 마찬가지로 디자이너분들께서 기획자랑 소통할 때는 어떻게 좀 소통이 가능하실까 생각을 해 보면 일단은 가능하시다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형태로 한번 기획자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기획을 하게 되면은 특정한 화면 안에서 버튼이 어떻게 동작해서 다음 페이지로 어떻게 넘어간다 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본다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획을 하게 되는데
시각적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상에서 그런 동작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획자 입장에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거꾸로 잡아주신다면은 그 기획자가 제대로 된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개발자분들이 토이 프로젝트 많이 참여하시고 해커톤도 많이 참여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디자이너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작성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기획자는 자기 연습이나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다가 크게 보면은 회사랑 회사 바깥과 집 세 가지 공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회사는 써 있는 것처럼 돈이 되는 재미없는 일을 하는 곳이 있겠죠, 아마도. 왜냐면 월급 생활이라는 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되게 돈이 되면서 재미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쓰는 게 회사의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주말에 이렇게 스터디라든가 어떤 Z캡이 활동을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돈 안 되는 재미있는 일에 좀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경계선들을 좀 무너뜨리는 게 개인적인 목표긴 한데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회사랑 회사 바깥이랑 집의 경계선을 잘 물어뜯으면서 나이 들면서 기획자 잘하고 그런 게 개인적인 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특별히 주제가 있는 발표는 아니에요. 그냥 기획자가 뭐 하는 애들인지 좀 말씀드려보고 혹시라도 좀 이따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좀 받아보면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획자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편안하게 개발을 하고 디자이너가 편안하게 기획을 하게 되면은 그 중간에서 회사가 원하는 수익을 창출해내면서 서비스로서도 완성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기획자라고 보고요. 어, 안 그런 회사도 좀 있지만은 데이터 분석팀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을 직접 구매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대체로 소비자가 몇 명이나 화면을 보고 계신지라든지 클릭을 얼마나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 분석팀으로서의 기획자 역할도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관이 되게 중요한데 기타 등등이라고 좀 보고요. 그러니까 제 동료 기획자분들하고는 저희가 잡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는 개발자를 편하게 하시고 개발 일을 편하게 하시고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일을 편하게 하시는 게 그렇게 돕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은퇴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고요. 뭐 하다가 끝내고 싶냐라고 좀 혹시라도 물어보신다면은 그것도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발표 준비한 거는 요 정도이고 일단 방송은 좀 끄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시면 스터디 준비하시면 되고요. 예, 저기 최사님 질문 주신 중간 역할의 기획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 소속돼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직접적으로 경영진하고 무언가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CPO라든가 CTO가 있는 회사에서는 조금 다르긴 한데
개발 직군에서 일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개발을 통해 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획자 입장에서 회사랑 개발자 중간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개발자가 자기가 개발하는 게 가장 큰 시간을 들여야 되는 주 업무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서비스를 가지고 그 소비자가 되는, 사내 소비자가 되는 경영진들한테 이 서비스는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비유적이라서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특별한 건 없으신 것 같고. 네. 아, 예. 커리어는 일단은 여기 MD분들이나 마케터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회사에 너무 얽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뭐 이건 개발자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유니콘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은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결국은 개인의 인생을 책임져지지는 않아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 또 회사 바깥으로 조금만 나가보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물론 저도 ZKB 활동도 하고, 또 연례로 하는 그 파이썬 관련된 연례 행사 되게 크게 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참고로 최근에 코로나가 되게 좋은 거는 해외에서 개최하는 유명한 그 컨퍼런스를 대부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라이브로. 그것도 본인 얼굴 바로 화면 안에서 보면서. 그래서 기회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기회라는 게 개인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는 좀 찾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얻을 수 있냐 뭐 그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간에. 네. 그렇죠. 뭐 서밋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혹시 머신러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나콘다 콘이라고 아나콘다라고 파이썬의 유명한 패키지가 있는데 그 콘이 6월 중순에 진행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관심 분야에 따라서 본인의 능력을 특화시키는 일종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조언은 조언은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예, 주영님이 그 왜 인터넷에 유명한 짤이 있는데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그림하고 기획자가 생각하는 그림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그런 짤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고 구조가 좀 다르다는 생각은 듭니다.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크게 세 축인데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의 생각이라는 건 플로우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지는 단계적인 패턴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패턴이라는 거는 특정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 그림 A에서 B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자가 생각하는 건 어찌됐든 간에 돈을 만들어야 된다. 소비자를 더 많이 끌고 들어와야 된다. 제품이 제대로 된 카테고리에 좀 박혀 있어야 된다. 그런 목적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분 입장에서 기획자랑 소통을 좀 원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도대체 이 기획을 왜 했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 기획자가 자기 마음대로 기획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기존의 A라는 디자인을 조금 더 디자인 관점에서 발전시키자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클릭 숫자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목적 지향적이라는 게 클릭 단계가 줄어들수록 매출을 발생시키기 훨씬 편해지고요. 또 특정 화면에서 특정 요소를 강조시켜 줄수록 매출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디자인 관점에서만 모든 걸 볼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를 만들어낼 때는 기획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이라는 목적지향적인 부분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지거나 바뀌거나 하는 것들이 대체로 기획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경영진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충분한 대답이 안 되긴 했겠지만 그래도 '쟤는 왜 저럴까.'에 대한 뭐 답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피드백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특정한 결정이라는 게 1 시간 단위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1 시간 단위가 아니라 15분 단위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좀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개발자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실 만한 게 내가 코드 되게 잘 짜 가지고 커밋까지 잘 해 놨는데 이 코드를 뒤집어 엎고 다른 걸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솔직히 기획자 입장에서도 되게 짜증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개발자를 그 경우에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설득이 안 돼요. 그거는 개발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냥 해라고 하는 수밖에는 없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뭐 평소에 기획자한테 스트레스 풀고 싶으셨던 거 있으시면 지금 다 푸시고요. 예. 예, 안 바뀐다는 건 거짓말 맞고요. 바뀔 거예요. 엄청. 이번에 아마 유니콘 참가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니콘 하시는 과정에서도 되게 진행하면서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방향 바뀌고 그런 거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상이긴 한데 '나는 나이 먹으면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정답이긴 하고요. 그리고 '나는 내일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회사에만 얽매이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회사에서 일하는 건 불합리한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개인 프로젝트가 덜 불합리하냐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직장 생활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덜 고생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음 뭐 그만 얘기하고 저도 인제 스터디 준비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네 끊을게요.